네, 안녕하세요. 등예입니다. 2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번 영상에 202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영향력이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너무 이제 사실 그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들로 좀 종합을 해서 여러분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 하나씩은 좀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같이 24년도가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좀 아마 내년을 하심에 있어서 조금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좀 만들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1월부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시작부터 좀 강하게 나오죠. 역시. 자, 이석백 퀀텀에너지 연구소 대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밝힌다. 자, 이게 이제 1월 달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었죠. 그죠? 신성델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CCS, 뭐 이제 그냥 초전도, 그냥 이석배와 관련된 인물부터 시작해서 막 정치주처럼 막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막 폭발적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뭐 찌라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양자 영상부터 뭐 중국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기억이 나시죠? 엄청나게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공식성 홈페이지에 막 이제 내용을 올리면 막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막 이 퀀텀 에너지 즉 이 초전도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초전도체 이 관련 섹터들이 과거에도 한번 있었었는데 이제 이 12월 달 현재까지도 이 초전도에 대한 섹터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12월까지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았었지만 다시금 이제 섹터가 좀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날 1월 달에 이 내용이 나오고 엄청나게 그 주가들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이제 CCS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0~300%가 막 오를 정도로 장난 아니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새로운 섹터가 생기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인물주들, 그리고 이제 행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졌었던 이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봅시다. 요것도 있었죠. 그죠? 한동훈과 이재명에 대한 내용들, 차기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제 매년 1월 달, 2월 달 이런 내용들 때 항상 나오던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항상 정치 얘기들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정치권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22대 그 내용들이 이제 4월 달에 있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자리를 많이 차지할 것인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기자분들이 1월 달에 항상 이제 경쟁을 많이 붙였습니다. 한동훈 뭐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뭐 새로운 인물들을 막 계속적으로 이제 붙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뭐 한동훈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뭐 정책주들부터 계속 막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때 좀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 엄청난 박빙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뭐 흉기 피습을 당했었다. 당시 이제 그 1월 달에 이제 피습을 당했었었죠.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가. 그래서 부산 방문 일정 중에 이제 피습을 당한 이제 사건이 있었었는데 당시 이게 엄청난 좀 사건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뭐 목숨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 또 다시 이제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아시겠지만 정치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시장은 1월부터 시작점이 좋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주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또 초전도체도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막 개별적인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실제로 이제 좀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이제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사실 그렇게 좀 많지는 않죠. 근데 그래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들이나 뭐 그리고 이제 모건 컨퍼런스라든지 뭐 이런 일정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되게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때.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아, 그렇죠. 1월 달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현물이 ETF 11개가 승인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급격하게 상승이 났었던, 그죠? 이때 아마 샀으면 지금 아마 진짜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때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번 이제 과거에 한번 확 올랐다가 확 빠지는 시점이었는데 이때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다시금 이제 회복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4천, 5천대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금액대가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그죠? 그래서 이때 ETF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지면서 그죠?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증시가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확실히 좀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ES 2024가 시작이 되고 나서 자, 2024에서 가장 주목도가 있었던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AI 로봇,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뭐 좀 나아가서는 기타로 이제 바이오도 얘기가 있었었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이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 반도체의 주목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즉 CXL HBM이 이때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당시에 AI 쪽으로 조금 추세를 바꾸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그죠? 고위 간부를 통해서, CXL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공유를 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러면서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된 애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나와 있었던 YC라든지 엑시콘, 네오셈, 당시에는 이제, 엑시콘은 그 이름이 아니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좀 막 부각이 되면서 한때에 엄청난 반도체 상승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쵸. 2월 달로 이제 넘어가면서 정부가 이제 밸류업 사업으로 내용을 이제 공유한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기업 가치가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 가치에 괜찮은데, 조금 성장이 더딘, 그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종목들을 좀 돈을 좀 투여를 하면서 이제 밸류업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쉽게 말해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밸류업의 리스트들 중에서 이제 애들이 하나씩 뽑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 리스트들이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었던 걸로 같은데, 뭐 증권사나 이런 애들도 많이 움직였었죠. 근데 가장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요소였었던 것들이 역시나 현대차하고 기아였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현대차가 주가가 엄청나게 펌핑이 되면서 수급부터 시작을 해갖고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그죠? 자본이 그때 조금 랠리가 오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죠? 밸류업이. 좀 나아간 듯한 싶다가, 조금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죠. 자, 그러면서 2월 달에 다시 초전도체가 얘기가 나옵니다. LK 이제 99에 대한 검증 발표를 하겠다라면서 이제 퀀텀 에너지 대표가 발표를 하겠다. 자, 이때 이제 1월 달에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펌핑이 됐다가 흐지부지 되면서 2월 달에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죠? 이래서, 이제 물리학회에서 이제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가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6개월간에 공개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초전도체 섹터 자체가 너무 이제 포텐션이 높다 보니까 한 번 얘기가 이제 기대감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
관련주들이 그냥 다시금 막 한 번에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가 얼마나 개별적인 섹터로 강했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2월달 이제 중순쯤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이게 있었죠. 자, 벌써 이게 10개월,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저는 이제 당시 좀 기억이 나는데, 자, 전공의들이 전원 사퇴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여러 가지 마찰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정부에서 좀 강력한 제재를 좀 내리면서 의사들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5의 병원들, 서울대, 뭐 세브란스라든지 아산병원 뭐 이런 애들이 의사들이 전공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사직을 하면서 안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제 비대면의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었죠. 그죠? 그리고, 의사 파업으로 인하면서 이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죠? 의사들이 이제 복귀를 안 함으로 인해서 수술이 미뤄지고 또 뭐 사망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치료를 못해서 뭐 기다려야 되는 어린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이 있었었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전공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간호사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의료법에 대한 이제 그런 개정들이 아직도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3월 달로 넘어오는데, 이때 이제 트위치라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TV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치지직이라는 네이버에서 직접적인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죠. 이제 개인 스트리밍 플랫폼. 그러면서, 네이버의 주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치에서 나왔었던 그런 이제 이용자들을 네이버 치지직에서 그대로 흡수를 하면서, 아프리카 TV와 치지직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그래서 하나의 섹터를 조금 부각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기억이 좀 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총선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4월 달에. 그래가지고 총선 투표율이 67%고, 국민 미래가 108석, 그리고 민주연합군항이 175석으로, 그러면서 이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67%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2대 총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민주당 쪽에, 이제 좌석이 굉장히 좀 많아졌죠. 그죠? 그래서 의석들이 굉장히 많아졌었기 때문에 이제 힘을 굉장히 좀 키워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부각이 됐었죠.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그죠? 뭐 개혁, 제가 이제 정치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준석 인물도 새롭게 좀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났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월 달로 좀 넘어가면서 해운 쪽에서 갑자기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었냐면 갑자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스라엘과 갑자기 이제 하마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류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가스부터, 그죠? 해운주들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아무튼 이것도 좀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유가까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국내 LPG부터 시작해갖고 휘발유 값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석유 그리고 동전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막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됐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과 완전 개바닥을 쳐버렸죠. 이때부터 이제 아주 그냥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번 연도 정말 힘들었었던 중간만 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로 살짝 넘어오는데 5월 달에 갑작스럽게 구리가 주목도가 생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리 수요가 이제 전기화, 즉 변압기하고 전력 센터, 데이터 센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특히나 또 중국에서 구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간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구리 공급 부족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톤당 4만 달러까지 여기 내용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구리 가격이 갑작스럽게 이제 주목도가 올라갔는데 실제로 구리 선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도가 많이 있었다는 점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슈퍼사이클. 자, AI가 올라가면서 구리가 살짝 줄어들면서 갑자기 변압기 쪽이 좀 주목도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비상발전 설비 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통신선 그리고 전선 제조 사업들이 이제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시작점은 사실 되게 미미했어요. 그런데 수출 변압기의 지표들이 이제 오픈이 되고 이제 미국에서의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전압기 쪽이 갑작스럽게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지표가 허위로 이제 작성된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엄청나게 22년도 지표부터 시작을 해서 기억이 나는데 현재까지 계속 우상향. 그죠?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면서 전압기 변압기들이 굉장히 이때 엄청난 이제 주가들이나, 그죠? 관련주들이 많이 파생이 되면서, 원래 이제 전력주들은 사실 이제 계절주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춥거나, 그죠? 그리고 엄청나게 덥거나, 에어컨이나 뭐 히터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제 부각이 됐었던 섹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AI의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발전 속도에 따라 관련주까지 이제 부각이 됐었던 모습입니다. 자, 5월달에 그리고 또 넘어가면서 삼양식품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실적 시즌이었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자,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가이던스보다 훨씬 높았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나 더 붙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각각 그냥 235% 1분기 실적이 그냥 완전히 펌핑이 돼버리면서 그냥 완전히 그 삼양식품의 주가를 바꿔버렸죠. 그죠? 그래서 단 얼마 안 했던 것들이 완전 7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삼양식품의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요소는 여기다 불닭볶음면, 그죠? 불닭볶음면이 해외 월마트에 입점을 하면서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K푸드 섹터가 생겼어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K푸드 섹터들이 새롭게 이제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과연 K팝, 그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K팝의 느낌보다는 이제 K푸드의 열풍, 그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식품들을 이렇게 하고 또 소개도 하고 인플루언서들이 그러면서 K푸드 섹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 대단했었죠 이때도, 그죠? 자, 이게 나오네요. 자, 6월달로 넘어가면서, 자, 이게 있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정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사실, 진짜 좀처럼, 글쎄요. 이제 뭔가에,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6월달 초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좀 그럭저럭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국정 브리핑에 석유 가스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매장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국정 브리핑에서 오픈을 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때. 그래서 이때 관련주를 어떻게 찾느냐, 포항에 있었던, 그죠? 포항에 있었던 그냥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으면 그 관련주들이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는, 며칠 상한가를 가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정들을 완전히 줘버렸습니다. 내년 이제 12월까지 일정들을 제시를 하면서
관련주들을 완전하게 이제 펌핑을 시켰고,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정보력들이 굉장히 나타나다 보니까 관련주들을 엄청나게 많이 찾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대단했어요, 진짜 이거. 자, 그 다음에 비만. 자, 이때부터 거의 좀 시작이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비만이 이때는 한국에 이제 뭐 들어오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라기보다는 이때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그냥 완전히 펌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테슬라의 그런 느낌처럼, 그죠? 그리고 양자의 느낌처럼 그냥 주가가 그냥 계속 고공행진했습니다. 노보노 일라이릴리가 그냥 그래서 고공행진하면서 개별 섹터인 비만약이 주목도가 올라갔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테슬라의 머스크가 이걸로 효과를 봤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한번 공유를 하고 나자마자 그냥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나 섹터와 테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시나 그 중요 인물들이 한마디를 하는 거가 얼만큼 파급력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비만 애들이 새롭게 좀 탄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좀 파생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냉동이라든지, 그죠? 뭐 배송하는 애들까지 이제 부각이 됐었던 시점이었었던, 그러니까 엄청난 개별 섹터로 강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K푸드. 자, 그 삼양식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6월 달에 이제 K푸드, 이제 7월 달 넘어서 이제 K푸드가 엄청나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증권사들도 TP를 막 올리는, 그때 이제 흐름을 잘 보면은 K푸드 관련주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이제 그냥 엮어가지고 다 올려버리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새롭게 섹터가 부각이 됐었다는 거. 아까 이제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그죠? 자, 이게 나오네요. 자, 트럼프. 자, 이때 7월 달에는 트럼프가 이제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제 오픈이 됐었죠. 자, 과거에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나왔었지만 결국엔 바이든이 우승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공화당 쪽이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다시금 이제 오픈이 되면서 이때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총도 맞고, 그죠? 총도 맞고 막 그냥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청 이제 대선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생겼었는데, 물론 이제 7월에서는 아니지만 이때 이제 시작점이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재건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막 재건 쪽이 막 갑작스럽게 막 올픈이 되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들이 막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 이제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출마 안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해리스라는 인물이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리스 대통령은 사실 이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통령도 사실 짬바가 있죠, 이 인물도. 근데 그러면서 한때 새로운 인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보여줬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베팅 사이트에서 해리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대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성 쪽에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낙태라든지, 그죠? 임신 뭐 이런 부분들이, 저출산 이런 애들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쪽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엄청난 이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막 상한가를 엄청나게 갔죠. 뭐 무리바이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7월달 이제 막판으로 가는데, 이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이때 그 이스마일 하니에게가 사망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엄청나게 팔레스타인하고의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됐었던 상태입니다. 자, 이때 이제 나왔었던 게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냥
무작정 떨어졌어요. 그죠? 이때 그냥 장난 아니었어요. 아마 이때 좀 시작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 아마 국내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나락을 막 쳐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있죠. 자, 7월달 막판 끝나고 8월달에 아주 신기한 섹터들이 나왔죠. 자,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뭐 좋게 얘기하면서 하는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청라 쪽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가 화재가 팡 터지는, 지금 영상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부분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새로운 개별적인 섹터가 생겼죠. 벤츠 전기차 폭발로 인해 갖고 전고체 배터리들과 플러스 그리고 뭐 스프링쿨러,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새로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시선들이 너무나 또 이제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제 관련주들이 막 엄청나게 상승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이제 해외 테슬라 전기차가 막 폭발하는 그런 영상들도 이때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기억. 그리고 새로운 개별적인 섹터들이 나왔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8월 중순주로 넘어가면서 코로나가 다시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이제 환절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일종의 이제 독감으로 이제 분류가 됐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는 이제는 뭐 그냥 마스크하고, 그죠? 이제 재택근무를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뭐 이때 다시 이제 코로나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자, 참 이때도 진짜 장난 아니었어. 다시 또 뭐 확진자가 엄청나게 막 올라간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질병들,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비상보건 이제 세계 보건 기구죠. WHO에서 아프리카의 이제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이러면서 이제 국내에 감염자가 이제 좀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때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뭐 그런 뭐 진매트릭스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기억이 나요, 지금. 그래서 엠폭스의 확산이 굉장히 빠르고 뭐 변이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오네요. 자, 이것도 장난 아니죠. 8월달 이제 말로 넘어가면서 딥페이크 얘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죠?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거 텔레그램이나 이제, 뭐 SNS라든지, 어떤 이제 인물들,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들 잘 다루는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제 이걸로, 좀 범죄적인 그런,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었는데 이게 좀 장난이 아니었었죠. 딥페이크로 인해서 이제 피해 여성들만 굉장히 많았었고, 이에 따라서 좀 많이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학생들 합성하고 뭐 연예인 합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당시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도 보안주들이 굉장히 크게 좀 상승했었던 점 좀 기억이 나네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섹터들을 좀 어떻게 좀 보여주는. 자,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요게 있었습니다. 귀엽죠? 핫쇼핑. 얘가 이제 원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죠? 있죠? 뭐 이제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플러스 뭐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이게 엄청난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심지어 저출산 섹터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런 파급력을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장난이 아니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별적인 섹터들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확실히 2024년도 지금까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개별적인 섹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네요. 확실히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9월달 넘어가는데, 이게 있었죠. MBK 고려아연. 자, 이거는 뭐 개별적인 요것도 내용이지만, 아시겠지만 얘도,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려아연이 이 내용들 때문에 그냥 막 올라갔어요. 그죠? 영풍정밀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막 왔다 갔다 그냥 장난 아니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었네요. 9월 달에 이제 말쯤에 넘어가면서 부양책이 진행이 됐습니다. 중국에서도 사실은 중국 경제가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당시에, 중국 애들이 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부양책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냥 항생부터 시작해갖고 막 올라가는, 그때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맥스치까지 막 올라가 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주 이례적인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의 부양책이 어느 정도 성공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래갖고 국내 관련주들 뭐 헝성그룹이라든지, 그죠? 이제 그런 애들이 윙이푸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좀 기억이 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흑백요리사. 자, 이거를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넷플릭스 주가를 올렸었던 한 획을 그었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죠? 국내에서도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 편점에서 흑백요리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벌써 이제 2개월이 지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갖고, 이거 되게 기억이 납니다. 기다리고 막 그랬었는데, 보려고. 갖고 요리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있었어요. 흑백요리사. 그래갖고 뭐 흑백요리사 2에 대한 관련주들, 그래서 뭐 인물들이 막 부각이 되면서 그랬었는데, 자, 뭐 엄청 났었습니다. 이거 저도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자, 이게 있죠. 자, 이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YG 플러스와 YG 계열사 그리고 기타 애들을 주가를 그냥 펌핑을 시켜버린 인물. 그죠?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그리고 브루노마스가 피처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열풍을 시켜버렸죠. 이게 비슷한 걸로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있었죠. 과거에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1억 뷰, 2억 뷰 거의 막 장난이 아니면서 그냥 순위표에 막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G 플러스가 덩달아서 그냥 올라가 버리죠. 이때 뭐 재계약 얘기가 막 들면서 그랬었는데,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거의 뭐 개별주 거의 지배를 했죠. 그죠. 이때 10월달 말쯤에. 그래가지고 장난이 아니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 이런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1월로 넘어가면서, 자, 중국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인 관광객을 무비자 입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정확히는 따지면은 9월 달부터 사실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부양책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마 그 하나의 그 목표치가 아니었을까, 오브젝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여행주들, 그죠? 여행주들이 갑작스럽게 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장난 아니었어요, 이때도. 그래서 중국 관련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뭐가 있었죠? 그냥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여행주들이 엄청나게 막 부각이 안 됐었는데 덕분에 엄청나게 좀 있었던 점, 그런 것들이 있었었죠. 자,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12월 달 이제 벌써 왔는데, 자, 글쎄요. 뭐, 다들 뭐, 모르시는 사람이 없죠. 이제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5년 만에, 비상경험이 있었고, 이때, 진짜 그냥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저도 이제 생방을 켜서 이제 막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12월 3일, 기억이 납니다. 비상계엄이 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정치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비상사태 병력이 움직이고 막 헬기가 뜨고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벌써. 그죠? 벌써 이제 거의 한 달쯤이 됐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그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윤 대통령은 현재 자리에서 이제는 위치는 있겠지만은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비상대응을 이제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또한 이제는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인물들이 이제 리스트들이 생겼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어떠한 부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것들 때문에, 국내 시장이 정말 좀 여러 가지로, 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좀 큰 사건이 아니었나. 24년도 말에. 그래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이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4년도 이슈들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좀 저도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엄청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섹터들이 돌고 그죠? 그리고 개별적인 섹터들이 좀 24년도에서는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24년도가 확실히 좀 힘들다는 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뉴스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나라 시장이 힘들었던 시장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그냥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그냥 완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뭐 금투세 얘기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뭐 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이제 30일 날에 월요일 거래가 끝나면은 25년도로 넘어가는데요.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24년도는 누가 와도 사실 수익이 나기가 힘들었었던 시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25년도, 26년도, 27년도 뭐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측면을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또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국내 시장을 조금 살릴 수 있게끔 좀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실제로 이제 예전보다 많이 이제 국내 시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측면을 담당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진 것도 있겠고, 물론 외국인도 많이 빠졌지만, 좀 시들시들해진 건 없잖아 있어요.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일단, 그쵸, 이쪽부터 뭐가 사건이 좀 끝나야, 그 다음에 좀 많이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40분 정도 얘기를 했네요. 긴 영상도 오랜만에 만들어 봤는데요.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휴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